하늘제 정상, 이 개발되기 전 하늘제 정상이라는 데가 바로 요 지점입니다. 고구려는 왜 최초의 길 계림령과 비교적 평탄한 조령을 두고 중령을 넘어야 했던 걸까? 중령 옛길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시작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삶이다. 우리 민족 발 디딘 곳 어디에나 아리랑은 함께 뿌리 내리고 제각각의 모양으로 꽃을 피워낸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리랑에는 어김없이 고개가 있다. 99 구비구비 우리네 삶이 담긴, 또한 삶을 닮은 길. 우리는 지금 고갯길로 간다. 먼저 소주 한잔 하고 있으면 오겠지 뭐. 화창한 주말, 사람들이 길을 찾았다.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문경세제. 오늘은 옛길을 주제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다. 새하얀 괴나리 보쯤을 둘러매고 손에는 짤랑이는 노잣돈에 집신까지 갖추어시는 사람들. 얼추 보부상 흉내를 마친 참가자들은 천천히 길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문경세제의 위상은 수백 년 세월에도 여전하다. 그리고 지금의 명성 뒤에는 일관문을 조금 지나서 위치한 드라마 세트장이 있다. 특유의 볼거리로 관광객 유치에 지대한 공을 세워온 드라마 세트장. 거기에 최근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문경세제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론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걷기라는 길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자면 여기서 걸음을 멈출 순 없다. 때론 길 위에서 맨발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도시에서 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막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새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이나 풍광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요. 되게 여유롭고 되게 오랜만에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길 아닌 길들이 활개치는 세상. 일상의 길이 회색이라면 자연의 길은 투명합니다. 눈부시게 투명하다 못해 시리도록 맑은 길. 손 내밀고 싶은 유혹을 참아 이기지 못하는 길이다. 이 땅 태초의 숨소리가 깃든 백두대간. 한반도의 모든 산과 강, 수많은 생명체의 원천이 되는 거대한 산줄기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장장 1625km. 어느 한 곳도 끊김없이 굳건히 이어진 백두대간은 옛부터 살아있는 유기체로 여겨져 왔다. 한반도의 등뼈가 백두대간이요, 강과 내는 핏줄이며 평야는 살이라는 산경인식이 그것이다. 김정호의 대동요지도 역시 일대간, 일정간, 13정맥이라는 우리 전통의 산줄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백두대간에는 또 하나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흐른다. 산은 물을 건너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수령이다. 동해와 서해의 해수면에서 바다로 흘러온 물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두 다 백두대간 그 마룻금 정상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백두대간에 의해서 한반도는 동해의 위협과 서해의 위협으로 크게 양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백두대간의 동쪽과 서쪽이 서로 교류하고 충돌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두대간은 이 땅에 동과 서 두 개의 세계를 만들었다. 높고 거대한 막힘. 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살아있는 백두대간 위에서 길 또한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하며 오랜 세월 한반도의 삶을 움직여왔다. 하늘이 열리고 길의 역사가 시작됐다. 사람의 길을 간섭한 최초의 시도. 산이 사람을 받아들인 최초의 순간. 백두대간에 난 첫 고갯길은 그런 이유로 하늘의 이름을 얻었다. 삼국사기는 하늘 아래 첫 길을 이렇게 기록한다. 신라 아달라 이사금 3년 여름 4월에 계림령 길을 열었다. 서기 156년의 일이다. 새로운 땅을 향한 염원, 그 간절한 바람이 탄생시킨 계림령. 고갯길의 시작점이자 배후 기지였던 국원소경은 이후 통일 신라시대의 핵심, 중원이 된다. 신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약속의 땅 국원은 오늘날의 충주다. 남한간 물길이 도도히 흐르는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내륙 수온의 정점. 이곳을 장악한 자가 천하를 호령한다는 축복의 땅이다. 신라는 그 한반도의 동남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외 교역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졌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신라가 서해안으로 나와서 직접 항구를 건설하고 그 항구를 통해서 중국과 해상 교역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6세기 중반에 한강역을 확보한 이후에는 중국 문물을 흡수하면서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능가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길, 하늘제. 호암산 자락이 길게 늘어진 월악산 국립공원에 1800년 전 태초의 길이 놓여있다. 해발 525m. 하늘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낮고 완만한 길. 그마저 경상북도 쪽의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기도 한다. 관광객들은 정상을 지나 충청북도로 내려가는 흙길에서야 비로소 등산의 묘미를 만끽한다. 여기에 지금 옛 하늘제 정상, 이 개발되기 전 하늘제 정상이라는 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정상이었는데 이 지점이 왜 정상이냐? 이 지점에서 지금 저 건너에 보이는 저 자그마한 나무 있는 요 자리가 예전에 성황당 자리,
또는 선앙당 자리에서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여기 언제 32년 전까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현재는 이게 개발이 돼서 한 1.5m에서 2m 정도를 장비로 깎았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 위치예요. 여기가 최정상,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저 밑으로는 좀 흘러내려가 가지고 전도티나무 앞으로 해서 빙 돌아갔다. 이 폭 3, 40cm 되는 폭으로 해서 나가는 이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 펜스를 따라서 쭉 오른쪽 산기슭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미륵리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지금은 개발이 돼서 지금 이 도로변으로 배수로로 변해버렸지만 바로 여기로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개발의 논리는 길마저 흐트려 놓았다. 하지만 발걸음을 좀 더 바지런히 옮기면 날 것 그대로의 길을 곧 만날 수 있다.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1800년 전의 흔적들. 돌을 쌓아 만든 하늘제 산성도 그 가운데 하나다. 좁다란 숲길은 아래로 계속 이어진다. 산 어디에서 시작됐을지 모를 물소리도 조금씩 더 귀를 간지럽게. 물이 있다는 건 그것을 이용하고 기댔던 흔적 또한 있다는 듯.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한 무더기의 돌을 마주했다. 또 다른 성의 잔해. 이번엔 토성이다. 돌을 날라 성벽을 쌓고 길 가운데 박석을 깔고 신라인들은 하늘제에 참 많이도 공을 들였다. 그들의 모든 정성과 수고는 단지 이것이 중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들에게 고개 너머 세상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답은 하늘제가 연결하는 두 마을의 지명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관음리와 미륵리, 현재 불과 미래 불의 이름. 관음의 세상에서 바라본 고개 너머 미륵은 현실의 남루함과 고통을 위로하는 이상향이자 동경이었다. 오늘과 내일 사이 희망의 경계에 자리했던 하늘제. 길끝에서 만나는 미륵 리사지 또한 새 세상을 향한 신라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전란의 시대, 고대 삼국의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는 길을 빛빛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서기 5세기 한반도의 강자는 고구려였다. 백두대간 깊숙한 아래까지 떨친 위세. 그 바탕에는 중령이 있다. 중령 쪽은 높기는 하지만 고구려 입장에서 고개만 일단 넘게 되면 넓은 평야지대가 나타나게 돼 있고 여기에 교두부를 구축하게 되면은 신라의 서라벌까지 일시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최초의 길 계림령과 비교적 평탄한 조령을 두고 중령을 넘어야 했던 걸까? 이유는 고개 아래 진남교반이라는 장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북 8경 가운데서도 제1경이라 칭송받는 문경 진남교반은 고구려의 입장에선 거대한 장벽일 뿐이었다. 진남교반 위 토끼비리 역시 사람 한둘 지나가기도 힘든 험로.
우여곡절 끝에 고개를 넘는다 해도 신라 고모산성과 고부산성이 떡하니 앞을 막아선다. 그래서 선택된 중령. 양보할 수 없던 길은 그렇게 피로 물든 싸움터가 됐다. 중령은 오랜 기간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이자 불꽃 튀는 격전지였다. 단양 옹달산성. 높이가 무려 6-7m에 달하는 이 견고한 성은 고구려의 장수 온달이 중령 이북을 되찾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쌓은 것이다. 중령은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배수진이었고 그는 결국 길 위에서 숨을 거뒀다. 피 흘리며 역사의 긴 자락을 넘어온 고갯길. 지금 그곳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뚫렸다.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고 소통의 시대가 찾아왔다. 중령 옛길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시작된다. 현대적으로 복원된 옛길과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원형 그대로의 길을 주장하는 이들에겐 썩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등산객들에겐 아주 인기가 좋다. 고개 정상은 시멘트로 덮여 있다. 영주와 단양을 연결하는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9월) 문경세제에 늦더위를 가셔주는 폭우가 내렸다. 교기정에선 경상감사 교인식과 도의맹차 재연 행사가 열렸다. 교인식이란 조선시대 최고 지방관인 관찰사가 부임하면서 이전 관찰사에게 관인과 병부를 인수하는 전통 의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요즘의 이 취임식이다. 도사는 유서의 우물을 아뢰시오. 유서가 있습니다. 가슴대부 영상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경 수의일왕하니 체인 비경구나. 조선 팔도를 통틀어 교기는 단 3곳. 전라도 여산과 충청도 진천, 그리고 이곳 문경세제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백두대간의 고갯길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문경세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다음에 그 행정구역을 개편을 했는데 경상도 가명을 상주에다가 설치했죠. 그렇게 되면 그 왕명이 하달될 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상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계림령이 아니고 문경세제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로가 남한강 쪽에 치우쳐 있던 것이 서울에서부터 용인을 지나고 죽산, 충주로 지나면 충주에서 상주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조령입니다.
영남이라는 말이 바로 조령의 남쪽이라는 말이니까 그 조령의 남쪽 어디를 얘기하냐면 상주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제1교통로였던 하늘제는 새로운 행정구역 체계에서 상당히 둘러가는 길이 돼버렸다. 그에 반해 문경세제는 충주를 지나 한양까지 최단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 문경세제를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뱃길이다. 한반도를 흐르는 생명의 젖줄. 낙동강과 남한강 두 개의 물길은 문경세제를 통해서 하나로 완성될 수 있었다. 서울의 삼각산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울산. 기골이 장대한 주울산 자락에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윗마을이 상초리. 상포실로도 불리는 마을은 세제가 정비되면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앉았다. 문경세제의 첫 번째 관문은 주hul관이다. 좌우로 조령산과 주울산을 거느린 세제 1관문은 백두대간 산자락만큼이나 우뚝 솟은 모습. 갑옷 두른 장군처럼 풍채가 당당하다. 세 개의 관문 가운데서도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주hul관은 아담한 당집 하나를 옆에 두고 있다. 세제 선앙당. 여기엔 지천 최명길의 고사가 함께 전해진다. 옛날 어린 최명길이 세제를 넘으며 우연히 젊고 예쁜 부인과 동행했는데 그녀가 바로 세제 선왕신이었다는 것. 선왕신은 그에게 국난이 일어나면 척화보다는 화친으로 위기를 넘기라 당부했고, 최명길은 훗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청과의 화친에 앞장서게 된다. 물론 고사가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전쟁과 핍박을 피하고자 했던 민초들의 깊은 바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거울 같은 물길이 반려풀 따라붙고 물소리는 어느덧 새로운 길로 사라진다. 기암 괴석과 노송으로 둘러싸인 문경세제 두 번째 관문. 남쪽의 적을 막아내는 천연의 요새였다. 지금의 이관문으로 부르죠. 중성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관문이 가장 먼저 설치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114년 후에 1관문, 3관문이 완성되어서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흔히 조령산성 이렇게 부르게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1~3관문은 병자호란 때 이야기고 2관문은 임진왜란 때 이야기고 그 조선이 양난을 겪으면서 국방상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이제 주요 길목인 여기에 이제 이 관방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삼관문으로 가는 길. 전란을 피하던 민초들이 새 희망을 품은 유민들이
청운의 꿈을 아는 선비들이 수없이 오갔을 진짜 길이다. 경상도 세제길은 삼관문 조령관에서 산마루에 올라선다. 가파른 산행에 지친 길손들은 벽호의 반가운 마중에 잠시 한숨 내려놓는다. 그 옛날 험준했던 문경세제는 하루로도 넘기 힘든 아득한 고개였다. 오죽하면 날아가는 새도 쉬어간다 했을까. 길은 그래서 사람이 머물 곳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가장 큰 육상교통기관 역이다. 세제 유곡역은 그중 단연했다. 20개에 이르는 소격을 거느렸을 만큼 규모가 대단했다. 역의 기능 또한 다양했다. 왕명을 하달했을 뿐 아니라 관리의 접대와 숙박을 담당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도 했다. 저자가 갖는 재산을 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죄가 없사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아니, 저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하면 저놈이 날 쓰지 못하게 해놓아. 이 법이 어느 얼른이라는 놈이 이걸 낭을 보내는게요. 저놈이 자기 저 사도. 그래 그럼 이제 저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 네 이놈, 이제는 네가 알렸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이렇게 백성들의 고유를 쥐어짜 먹다니 어쩌느냐. 녀석들을 당장 포박하거라. 고전 사극의 단골 소재 암행어사 출동. 육회, 상쾌, 통쾌한 이 장면에서 조연으로 등장한 포졸들은 바로 역에서 근무하던 역졸들이었다. 암행어사가 동원한 물리력은 다름 아닌 역에서 나온 것. 암행어사 같은 관리의 신분을 증명했던 각종 공문서들 또한 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병조에서 발행한 초료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가 역에서 마필과 숙식을 구할 수 있는 문서로 긴 여정에서 아주 기묘하게 쓰였다. 이처럼 역은 조선시대 통치의 기반이 되는 주요 기관망이었고 그것은 또한 길의 역할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반 민중들의 지친 다리는 어디서 쉬어갔을까? 지금은 터만 남은 조령원과 동화원은 일종의 구경여관이었던 셈이다. 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주먹과 객주로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고달프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위의 삶은 한 자락 속 깊은 노래가 됐다. 살가라게 오롱고롱 잣난물래 얼른 잡고 집에 가자. 문경세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아리랑 고개가 물리적으로 주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넘어야 될 어떤 통과 의례, 즉 장소, 고비, 구비 이런 것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이라도 표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부르고 또 그와 같은 자기의 희망을 설화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역사는 곧 길의 역사다. 때론 살아남기 위해서, 때론 정복하기 위해서, 때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고갯길을 넘고 또 넘었다. 고개 넘어 미지의 세상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다. 그곳은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땅. 이 고개를 넘어 우리는 불타는 내일로 간다. 고갯길에는 우리의 삶이 걸려있다. 길 위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추억과 희망이 교차한다. 수많은 역사와 문화가 쌓이고 우리 삶의 원형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공간. 옛 길을 걷는다는 것, 어쩌면 지나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걷는 것일지도